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팔라노 기반 차량용 반도체 수주, 삼성 파운드리, 모바일서 차량용으로 중심축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작에 이어서 신제품 생산까지 삼성에 맡기면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양사 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등으로 차량용으로 첨단 반도체 고객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도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대를 맞아서 파운드리의 중심축을 차량용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파운드리가 조금 약간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로 이 중심축이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팔라노 기반 차량용 반도체 수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리안 코너는 22일 엔비디아 테그라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 버전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지금 코너가 지금 트위터에 올린 상황인데 BWF NVIDIA Tegra Vehicle 삼성 Foundry 팔라노미터 version is currently developing in progress. 그래서 팔라노 기반으로 지금 디벨로핑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것을 지금 다운받아서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언급된 테그라 차량용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9월 GTC, 그래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온칩입니다. 드라이브 토르로 지금 관측되고 있죠. 엔비디아는 전작인 드라이브 올인도 삼성전자 팔라노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고 후속작도 마찬가지로 팔라노 공정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인은 암페어 아키텍처인 GPU와 그래서 지금 GPU 자체를 암페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ARM Cortex A70AAE CPU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벤츠 자율주행차와 볼보 자동차의 전기차에서 쓰고 있습니다. 테그라는 지난 2008년 엔비디아가 처음 선보인 모바일용 시스템 온칩 브랜드였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차량용 엔비디아 드라이브와 인공지능용 엔비디아 잭슨 등으로 각 플랫폼별 브랜드를 이제 세분화해서 제품별 코드명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 이제 태블릿용이었던 이 테그라는 이제 차량까지 점차적으로 응용처를 확장하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아우디와 테슬라 차량에 장착되었습니다. 테그라 3는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와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미디어 컨트롤러 유닛, 그래서 MCU로 쓰였으나 결함으로 인해 차량 리콜 사태를 불러온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속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제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모바일에서 차량용으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내연 기관차에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보다 지금 자율주행까지 이제 차량 반도체 기술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 차량 반도체 기술이 자율주행까지 넘어오게 되면 내연 기관차에서 쓰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보다 최대 10배까지 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지금 2개 올려드렸는데 반도체가 쓰이는 미래차 주요 분야, 그래서 이거는 자율주행차를 지금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기판, 차량 천장, 그리고 좌석, 범퍼, 바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 그리고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인피니언, NXP, 로네사스, TSMC, VIC,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껏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등한시되고 있었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나노, 10나노 미만 제품들 이것으로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10나노 밑에 제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품들은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으로, 그리고 지금 광학용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23일 전자학계는 삼성전자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서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을 첨단화한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차량용 솔루션을 양산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본격 진출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 산업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더욱더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차량 반도체용 공정은 14나노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4나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나노, 5나노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고 향후 4나노 공정까지 개발한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로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생산을 5나노 공정에서 수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엔비디아로부터는 8나노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위탁을 따냈죠. 삼성전자는 올해 2월에도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인 암브렐라와 손잡고 자율주행 반도체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10나노 미만, 10나노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이러한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쏟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전력 반도체는 적어도 많이 가야 8인치 웨이퍼 팹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력으로 하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암브렐라에서 위탁받은 반도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에 들어가는 최신 시스템 온 칩으로 삼성전자 첨단 5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주문을 받았는데 ADAS용 반도체를 지금 구축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또한 지난해 국내 팹리스인 AD 테크놀로지와 협력해서 독일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인 비딘티스와 첨단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계약도 맺었고 이렇게 파운드리 저변을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 영역에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도 2025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삼성전자가 지금 5나노 공정에서 주문을 많이 받죠. 주문을 많이 받는데 거의 대부분 생산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내년, 지금 올해 4나노, 5나노 공정에 3단계가 진입이 됩니다. 3세대가 진입이 되고 올해 하반기 때, 이게 상반기 때 될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EUV 펠리클도 적용됩니다. EUV 펠리클도 적용이 돼서 EUV 펠리클까지 적용이 되면 지금 양산 수준이 높아져요. 특히 수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율이 높아져서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득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5나노 공정 위탁이 늘어나는 이유는 4, 5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좋아졌고 올 상반기에 4, 5나노의 3세대, 올해 말부터는 EUV 펠리클이 적용이 계획이 되면서 더 좋은 수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5나노를 넘어서 현재 최첨단 공정인 3나노 바로 아래 단계인 4나노까지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세워뒀죠. 특히 경기현 DES 부분 사장은 고객사를 다변화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모바일 제품군 이외의 분야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려간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27년까지 50% 이상의 모바일 이외의 분야에서 집중된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그 영역을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NXP나 인피니언, ST마이크로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지금 힘을 키워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자동차의 도래, 특히 자율주행차의 도래 때문에 이제 4, 5나노급 이 제품들이 이제 적용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통합 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워낙 많은 칩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 인포테인먼트 역할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4나노급 삼성이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8나노 이하 제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경 사장은 올해 1월 소니 본사를 방문한 뒤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소니와 혼다의 합작 자율주행차 아펠라를 소개를 하면서 소니에서 자율주행차를 혼다와 함께 만들고 있다. 변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소니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자기업이죠. 그리고 혼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차량기업입니다. 이 전자기업과 차량기업의 결합. 그러면 우리도 다른 차량기업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자학계에서도 이 글을 두고 삼성이 파운드리의 사업의 무게중심을 자율주행 등 차량용 반도체로 옮기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파운드리 사업의 중심축을 자율주행 등 차량용 반도체에 두려고 하는 배경이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가파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가파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전기차 반도체의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연 자동차보다 적어도 5배, 많으면 10배가량의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지금 살 사람은 다 샀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입니다. 스마트폰 시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살 사람은 다 샀다. 이제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스마트폰의 수명이 한 2, 3년 이상 돼서 교체 수요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사는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스마트폰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의 스마트폰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스마트폰의 전체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근 10년간 통틀어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시장 조사 기관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출하된 스마트폰은 12억 대. 이는 2013년보다 낮은 최저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스마트폰 판매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에 2014, 15, 16, 17, 18, 19 계속적으로 늘어왔던 지금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가파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더 나아가 전기차에서 이제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최근 레벨 3를 채택한 자동차들이 잇따라 내놓을 정도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자율주행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최대 10배가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곳을 눈독을 들이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경우 5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3단계부터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 부분은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가 되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데 운전 자동화 단계적 부분이라고 나와서 레벨 0,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연기관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벨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레벨 3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3에 해당되는 차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편의성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러한 칩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레벨 3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들을 보통 때는 잡을 필요가 없고 아주 특정 구간에서만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인 레벨 3를 채택한 자동차를 잇따라 내놓을 정도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차에 개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벨 3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나 도심 주행의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를 말하죠. 이 때문에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삼성전자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성장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월트리트저널도 최근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과 달리 차량용 반도체 판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남대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자율주행 등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아직은 높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수량의 성장과 함께 판매가 상승으로 사업 규모는 물론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 5년 이상을 운전하려고 운전을 해요.
기본적인 내연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주기를 바라보고 있고,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사려고 추천을 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깡통이 되거든요.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지금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합니다.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 시기가 안 되고, 배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배터리의 그 선순환 과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차량용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지만, 지금 전기차가 이제 화랑이 되고 있죠. 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진입을 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연기관차로서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로서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전기차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이 기류에 올라타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